제가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정답을 찾고자 한다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걸 갖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제 글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이제 저희가 멀리 또 가져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쯤에 일단 정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되고 언제든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교환개발 시 독과목별 참여성 유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볼 건데요. 저희 시험 보는 거 아닌데 조용한 거 하셔서 한번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여기 강사님들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한번 성함을 말씀드리면 한번 여기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 응용 하고 대한능력개발진흥원의 이훈열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인회계법원의 도재호 회계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넥서스 브레인 컨설팅의 도영기 대표님입니다. 우리 기술의 주종준 이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플랜트팜의 김경순 실장이 반갑습니다. 처음에 되게 서먹서먹하지만 나중에 저희 교육을 하면서도 이제 혼자씩 가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클래스에서 이제 익숙한 얼굴을 갖게 되면 이제 옆으로 형성이 되면서 자유롭게 network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뭐 어떤 이야기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교환개발 시 교과목별 차별성 유지 방법, 강사에게도 영상을 다시 보기를 권한을 부여한다. 예. 쓰신 분 성함은 안 적어주셔가지고 온라인 확인은 안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강사분들한테 저희가 교환을 부탁을 드릴 때 전체 커리큘럼을 아시고 본인의 커리큘럼을 좀 수정하거나 방향을 좀 더 갱신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은 이 교육을 듣는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강사분들이 교육을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육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강사분 강의하시는 것도 같이 공유해서 강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강사분들이 아이디나 뭐 이걸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상당히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그 강사분들한테 강사분들도 아이디를 가입하게 하고 그 권한을 판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문제가 되는. 저희가 비대면 실시간 주문을 진행을 하지만 모든 강의를 녹화를 해서 동영상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저희 참석하시는 강사분들한테는 모든 과정을 오프에서 저희 테스트를 드리고 좋은 기회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술 동향과 연계된 커리큘럼, 최신 스마트팜 기술 동향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며 차별되는 시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건 온라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스마트팜 기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가 기술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동향이라든가 이런 적절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강사님들 강의하시면서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경우는 동영상 같은 부분을 하려고 좀 자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강의 교재를 빨리 해가지고 또 어떤 강사님은 거의 강의 반을 동영상 활용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이제 하는 그 강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지금 최신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동영상 부분을 많이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강의하시면서 하면 좀 강사분들도 좀 편하고 좀 시간도 있고 그런 걸 좀 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일과하고 조금 더 상관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공통 과목이라고 그래서 또 사주 과목이라고 네 개 과목을 이제 각 과목마다 네 개 과정을 먼저 동영상 하기도 했는데 표준화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처음에 논제를 요청을 해서 이 표준화에 대한 거는 이제 모든 교수님들 좀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고 나머지 세 개 과정은 작년에 아까도 이제 했지만 스마트팜부터 기초하고 이 처음에 할 때 영농 기술 22년에 좀 하다 보니까 각 학년에 각각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강사분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화된 기술이라는 이걸 얘기하면 중복된 부분이 많았어요. 교재 부분이.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교육생들이 좀 외부장이 교육과정이 중부선을 많다. 좀 있었다. 그래서 중복과정을 저희가 교재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빼서 그거를 공통화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같이 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올해 다음 의견을 한번 보면은 본님께서 단순한 카테고리 단어로 강의 내용을 정한 것 같다. 그들의 조언을 강사들이 공유해서 향후 중복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요번에 이와 같은 강의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데이터 분석의 유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이즘 강사가 맡은 부분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각각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생각해 보면 다른 단어라도 똑같은 방향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뭐, 파일 같은 걸 공유할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 보니까 그대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그걸 사전에 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파일을, 우리가 이게 사실은 유출을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PDF로 해서 못 가져가게 한다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공유를 하면, 얘가 지금 준비한 내용하고 같이 하실 수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또 나눌 부분 있으면 나눌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한번 제가 이거 작업을 뭐 하면서 제가 보는 수 있는 경우는 이 단어는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또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단계고리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중복이 많았었거든요. 너무 내용상의 그런 중복뿐만 아니라 진짜 용어의 정의라든가 그런 통일성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에 대해서 또 기초기술이다 그런 기초기술에 관련된 규제를 그거를 만약에 전체 이제 강사들한테 공유를 시켰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제 예민한 문제는 그거죠. 이렇게 교환들을 공유를 하면 아무래도 방해하는 약간 이렇게 또 도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서로 그걸 좀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만 뭐 PDF로 해서 PDF도 안 풀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림 파일에서 안 풀리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 저희가 강사분들을 제안할 때 사용권이나 이런 거는 학교나 이제 센터나 그리고 운영진에 공유하게끔 돼 있거든요. 계약상. 그렇게 하시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이 딴 데 사용하지 않고 그 교육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다른 뭐그 강의 내용을 이제 공유하려는 문제 어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박사님. 저도 지금 거의 시장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강사 워크숍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을 주입하는 교육보다는 사전에 그 강사가 커리큘럼을 우리 저 협회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이게 시간제로.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서가 다시 나와가지고 오늘 정도는 이런 발표를 하겠다. 나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면은 다른 강사님들 그러시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소통이 없이는 또 각자 쓰는 스마트팜이 스마트홈이 똑같은 단어 가지고 쓰는 용어도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하면서 진짜 우리 협회에서 쓰는 용어를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에 비해서 스마트 농업이 아닌 이런 식의 통일화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야만 서로 중복적으로 피해나가면서 교환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강의하면서도 우리가 스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성을 일단 치더라고. 그래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제는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고, 어떤 건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고, 단어도. 근데 그런 경우가 또 정말 있고, 그래서 이거는 통일성,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러면 스마트팜 센터에서는 그 강사님들한테 그 교환을 받았을 때, 그걸 그 강사님한테 그 각각 공유를 좀 해주시고. 이게 강사 교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교환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공유를 받았으면 우리가 중복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저희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리고 허락을 해주신다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배포를 해드릴 수는 있으나 이제 다만 강사분들의 각각 이제 교환을 제출하는 시기가 다르고 저희가 부분을 받아서 부분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편집을 하고 전체 파일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데서 소요되는 뭔가 시간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강사분들에게 저랑 소통을 하신 강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먼저 본인에 해당된 교육 과목만 일단 받으셨을 거예요. 시간과 이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게 시간이 확정이 되고 강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강사명과 교육 커리큘럼이랑 강사명이 포함된 전체 파일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고민입니다. 이게 강사분들마다 이제 제출하는 시간이 다르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 이게 목적은 중복을 피하기 위함인데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 게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장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욕심 할수 있죠. 요거는 그러면 왜 교체하고 교환하고 틀리냐? 아? 그래, 강의하려고 아니 그러면 강의하다 보면은 딱 그 같은 그 방향으로 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그건 좀 부실한 그 교육생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시간적 우리가 오월 브리부터 이제 교육하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 책자를 배포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교육하기 전에 교육생들한테 책자를 배포하라고 해가지고 브라브라에 좀 배포를 하고 이제 교육을 했어요. 하고 이제 교환을 받아서 교환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재하고 교환하고 다른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제가 봤을 때도 책자는 걸 나가더라도 교환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공유를 한다면 강의하실 때 중국성이라든가 뭐 영어 이런 거는 좀 배제하지 않을까? 아니면 강사끼리 또 다른 저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풀텍스트가 아니더라도 네. 커리큘럼의 소제목 정도는 그 과정에 있는 강사분들이 이 공유를 사전에 하고 교환을 작성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교육생 니즈가 사전에 좀 파악이 돼서 강의 전에 좀 배포가 된다면 그래서 아까 교재하고 뭐 강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그 강의할 때 첫 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니즈가 우리 교육 뭐 커리큘럼의 목적에 맞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교육 신청서를 강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대면 교육할 때는 뭐 처음 대면 교육할 때에 어릴 때는 할때 이제 이 박사님 많이 오시는데 이 박사 모셔야 하는 데서 보면 되지만 그걸 다 가가지고 이제 교육생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각 과정별로 교육생들의 그 교육 신청 내용을 강사님한테 같이 공유를 해서 강사님들 어느 정도 교육생들이 상태에서 하나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비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그 과정별 참여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다른 조항을 참고해서 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거고 저희가 수의사를 작년 말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교육생 물론 이번 교육생은 모르겠지만 작년 교육생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듣고 싶은지 수의사를 진행을 한 결과가 있는데 그 수의사 결과와 함께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정 중에도 표준화가 있잖아요. 기술과 교육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교육 내에서의 용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물론 쓰시는 분들마다 다 범위나 정의가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재직자 교육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식의 조금 폭넓은 지침이 있다면 향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아래 내용도 사실은 지금 이런 몰랐던 내용들인데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번 과정 중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과정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리더 과정 강사분들도 계신데 사실 리더 과정은 좀 다른 과정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요거 관련해서 저희 조재호 회사님 리더 과정을 혹시 맡으셨는데 이 과정은 다른 과정과는 다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과정은 제가 올해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과정을 몰라가지고 이게 사실 차별화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좀 얘기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계사님 강의가 회계 쪽으로 강의하실 거죠. 네. 회계 쪽에 대한 그런 이제 회계 경영 그 시효 과정의 그 회계니까 경영이라든가 과제에 대한 정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강의 내용이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에 대한 의제 이런 걸좀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시효 과정이라고 하는데 시효들이 회사에 대한 회계에 대한 것을 자세한 내용 이런 거 분기고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다음에 경영 예를 들어서 뭐 배차 대조법 이런 거 볼 수가 있으니까 배차 대조법 시상표 뭐 이런 거 정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현재로서는 그 현장 나가보게 되면 CEO도 제일 어려운 점은 올해부터 바뀌었던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농업이나 면세 정책에 의해서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부가세 환급 과정들이 내가 직접 다용사자끼리 거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3자의 민간 자본을 받아서 농협 자본을 받아서 사수교는 계산서를 농민한테 끊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농협에다 끊었을 때 농협은 또 면세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과정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부가세 환급 과정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CEO분들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정립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 일단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했던 일을 보시게 되면 농업인들이 가수금이라든가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 가수금에서 대표님들이 돈 사와해가지고 회계처를 하지 못한 가수금이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가수금을 그럼 실은 이걸 가지고 부모님이 아들한테 주게 되면 빚을 넘겨주고 법인에 대한 빚이 있어요. 그럼 보통 10억, 20억씩 있더라고. 그럼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넘겨주게 되면 빚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자산을 주는 게.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수익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금 처리를 안 해요. 가족들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자산은 다 남아 있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없어. 그래서 정리 회계상에 정리하다 보면은 세무사님은 그걸 안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걸 별선체를 해야 되는 데서는 별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그냥 그런 걸 좀 궁금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보면은 이게 그 쉬운 걸또 보면은 10인이나 기만 있어요. 많기 때문에 영상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결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물건 해보자. 뭐 그래서 뭐 돈을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세무사한테 이제 하다 맡기거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예를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현장 중심에서 좀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은 여러 가지 양육비랑 비자재에 대한 변수의 부분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을 올려놓고 이제 또 부탁을 때리기만 하면은 이제 저 환급이 되는데 그 면세 부분 저기 양육비 기자재 뭐 센서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면세 부분 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좀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중농장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수중농장들이 보면 대표들이 조그만 기업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많은데 수중농장이 지금 보면 산업단지에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농민들에서 이제 또 우리가 3년 동안 부딪히셔가지고 이제 농민부에서 일단 오케이 하고 법안을 지금 올려놨는데 법안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산업단지에 들어갈 때 그런 뭐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이제 또 다른 세가 일단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점점 좀 회계 중심에 아까 영농을 하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영세한 대표들이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강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기타임인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주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게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6시간을 그 리더 과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저 리더 과정을 하다 보면은 과연 그분들이 왜 오셨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타겟층이 지금 리더가 정해져 있어요. CEO 리더야. 그럼 타겟층이 있으니까 편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그분들 니즈가 뭘까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와서 교육받아 오진 않으셨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여러 대표님 CEO들 오셔서 커피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CEO가 나왔으니까 예. 저희가 CEO가 나는 커리큘럼과 변화 아니면 근데 변화하는 워크샵 형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한 1박 2일 정도 좀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는 제주의 농진원에서 일반인데 가능한 분들인데 1박 2일에서 제주에 망고가든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망고가든 작년에 써졌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인데 거기하고 농촌경제가 강동연구소, 은나라연구소 거기에 결합하고 바나나 농장 2,000톤 정도 바나나 농장 하는 거에 대해서 1박 2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거를 하는 생각 중인데 그게 안 될 경우는 국내 어디 그냥 후드에 하나 빌려가지고 양평 쪽에 네. 양평 쪽에 가까운 데 빌려서 1박 2일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그쪽에 거기 농장하고 이거 에스파크 강성기 대표하고 강성기 대표님하고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양평 쪽에 강성 대표님들 좀 인사하고 한다니까 그걸 엮어가지고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조만간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하시고. 네. 다음 주제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회장미스 부장을 뉴스에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회장미스인지 전화인지 영업할 정보가 필요할 것 같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아니, 여기 지금 현장 실습이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는 결국은 현장에 가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볼 때는 해볼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제가 원웨이급하면 저도 잘 아는 데라서, 거기도 뭐 앞에 1층에 와가지고, 이 통유리창으로 보면서 그걸로 끝일 거고, 아니, 원액 급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식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진지하게 했어요. 이게 그 앞에서 안에 들어가셨나요? 안에 들어가서,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거기는 철저하게 막았고, 그렇죠. 네, 그 앞에 그 네, 기획장에서, 아일랜드 테이블인데, 네, 거기서 네, 하셨죠. 거기서 알겠는데, 거기서 이제, 패드 이렇게 놓고, 거기서 다 이렇게 심어보고, 정신하고 했거든요. 제가 원웨이급하면 제가 그 설치 컨설팅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짜 실습을 설치 공정한 실습을 할 만한 데가 원웨이급하면 말고는 별로 안 보이고, 뭐, 동천한 농업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분산 농업 같은 경우도 지금 분산한 농업은 뭐 일반 10평, 10평에서 15평 정도를 교육생용으로 하기로. 그래서 동천한 농협 그게 원래부터 교육용 실습장으로 많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컴퓨터에서 네. 부탁하려고 박사님께서 부탁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뭐 엽체리하고 그다음에 토마토하고 딸기하고 뭐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기자재 그 실도 깔끔하게 정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건 교육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실은 이제 거기 사무실에 가서 반지를 하면서 교육받았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동천한 농협하고 비슷한 게, 여기 저기 동서울 그 예. 공연이 있는데, 동서울 농협은 신선 주는데 그걸 감했어요. 누가 그 설명해주고 했어요.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군데가 양평하고 동서울 농협하고 이제 동천농협 세 군데인데, 양평은 뭐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저희 갔을 때는 조금 이제 좀 부실하고 봉지하고 그다음에 토마토를 심었던데, 그래서 조금 시속 장소로서는 조금 약했고, 또 동천한 농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천한 농협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농협대학은 이제 수질농장과 온실과 그다음 화태방학으로 이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그냥 다양하게 이게 시습 그다음에 저 대학 진주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변환이 편하게 실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농정원에서 저희한테 이제 얘기했는데, 실습이 필요한데 실습을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강의 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정식하고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가서 우리가 이제 수경관 청소하고, 그다음 거기도 이제 정식하고, 그리고 뭐 호구하고, 뭐 수학하고,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데 저희들이 예전에 제가 이런 어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직원을 2012년, 13년도에 제가 일본에다가 연수를 보내가지고 체험 생계 말씀하신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파정하고 파정해서 넣어주면 이제 그 유형된거 가져와가지고 뜯어가고 심고 또 넣어주면 수학생도 와서 수학하고 저 비닐봉다에 담아서 가져오고 이거는 관광 상품이 체험이라기보다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 씻는 방법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지 않죠. 그렇죠. 네. 그 방법을 해주고, 그다음 정식할 때 뭐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붓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에는 기업들과 별도 기술세가 근데 현장에 이제 하우스나 좀 현장 가는 것만 지금 우리가 실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에서 방금 우리 본인이 말씀하셨던 발화 조건들 발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실습으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리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골의 생산 속도 강화 확산에 대한 그다음에 식물이 올라가고 하는 거 그런 데이터를 올라가는 걸 보면서 네, 축구박스도 네. 가져다가 오히려 그게 더 저는 그래서 코리아 데이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생들도 신기하게 하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혁신 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나고 이제 시점 같으니까 디자인들 중심은 뭐 센서나 이런 거지 기억이라든가 이런 패딩이라든가 이거 패딩을 그 기계 돌려가지고 뭐 검증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지금 계속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혁신대회라는 건 목적상 전부 다그 이제 스마트팜 쪽에 귀농 구청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그 친구들이 한 1년 6개월, 2년 정도를 갖다 교육받아가지고 현장 실습하고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진짜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0.5헥타르 정도는 하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 인재혁신대회하고 상주혁신대회는 제가 1년에 한 6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가면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거 외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다 알 거라는 거죠. 그쪽에서는 현장 실습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장 실습이 필요하신 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현장 실습이라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사실 동천한 농업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저기서 허민하고만 좀 그게 되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사실은 좀 힘들지 않으시겠냐. 그래서 좀 구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 제 말은 그게. 네. 자유롭다고 고민을 네, 해요.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실습할 때야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고민해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실제는 재배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코드 주급밖에 생각한다고 봅니다. 네. 생각보는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네.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아까 그 리더 과정에서의 워크샵과 좀 조금은 연관된 내용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교육을 듣는 대상자들한테 혹은 네트워킹 데이를 열 생각이에요. 네트워킹 데이는 연말에 있는 성과 공유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냈는데 시기적으로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아직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게 있는데 지금 보는 세미나 형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죠. 네. 세미나 형태도 좋은 것 같고요. 또 교육생 간 교육기관 등 모임을 하면 일종의 회식비를 지원한다. 이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그 교육이 한 6주 정도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한 3, 4주 정도 지나서 현장 실습을 1회에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온라인으로 교육씩 듣다 보면 뭔가 이분들하고 뭔가 같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구심점이 좀 필요한데요. 구심점을 어떤 치킨데이나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름을 지어서 가볍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대면교육이 2번인데 처음 시작할 때 의견 드리면 끝날 때 이제 그 평가하고 말하지 않는데 그거 끝나는 대면 교육에 지금 우리 사회에 말씀하신 대로 치킨은 치킨 보고 시간이 아니고 치맥 시간이고
한 번씩 가져보는 거니까 그것도 무슨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교육생들나 말씀하신 tem을 전달하는 거, 전달하는 거. 근데 대부분이 또 집에 가기 바쁘더라고요. 네. 저는 드리면 네. 그 교육생 특유의 그 전화번호나 그 분들이 공유가 되나요? 아, 그거 공유를 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각 교육 과정별 교육생들 단체적 국방도 만들어서 마구에 공개해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활성화 안 돼요. 우리 마음 같으면은 교육생들끼리, 물론 이제 그 친한 교육생들은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강사분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또, 주박사님한테도 뭐 교육생들이 전화 오지 않았어요? 아, 예, 내일하고 또. 네, 네. 그래서 강사님한테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저희 혹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IT 기업 직접 전문교육 하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약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ICT 기업인가 첫째는 그거에 대해서 혼동하는 부분인데 결국 마지막까지 강의를 가서 보면은 다 풀려 있어요. 전 국민 교육 받을 수 있는 걸로 풀려 있는 상황이 거의 되잖아요. 뭐 인원이 모집이 안 돼서 이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스마트폰 ICT 기업 직접 교육에 이제 4년차에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여기 이제 스마트폰 ICT 뭐 아카데미에서 몇 개 이상 출범을 해가지고 그 기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뭔가 그 매개체를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창원학교 갔다 온 사람들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나 그거 출신이야. 대단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스마트폰 하는 협회에서도 도피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만들지 하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끔 재직적 교육에 또 MEM가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팜 아카데미를 참석한 아카데미가 이상이냐, 뭐 2024년이니까 나 4기생이냐.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주면서 그 기술별 공동체를 해주고 자꾸 이제 이렇게 이 단어를 쓰다 보면은 모여들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왜 굳이 강사라는 호칭을 쓸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아카데미에서 교수라는 직책이라는 부분을 가보면은 훨씬 더 퀄리티, 밖에 나가서 교수를 대접받고 있으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만 오면 딱 떨어져가지고 강사야. 그러면 책임감이 없이 되고 그냥 불러가지고 대충 들어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뭐 시키는 이런 형태는 딱 올려버리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우리 스마트폰 협회에서 이 교육을 하셨을 때 스마트폰 전문 교수님, 그래서 교수라는 칭호가 올라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 내용을 떠나서 저는 책임감도 느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강의를 받은 우리 수강생들이 느낄 때 똑같은 말을 나는 스마트팜이야. 그 스마트 농업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강사니까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거야. 교수도 스마트팜이라고 그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생들끼리의 기수의 활성화 정책은 뭐 상대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하면서 우리도 몇 기생에서는 아카데미 몇 기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고 그분들의 그 산청물도 따로따로 관리해 주면서 또 반장을 임시로 풀어주고 어떤지 해서 기수의 기자를 뽑아놓고 그분한테는 기수 회장도 주면서 한 번씩 우리는 이제 교육생 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로 내년에 다 모여 기수들한테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그 받았던 사람한테는 다 전부가 되면서 이번에 기초교육 받았으니까 같이 받자 이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보면 그런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어떤 그 교육생의 인센티브가 뭐냐, 어떤 인센티브를 뭐 줘야 되지 않느냐, 보여줄 거냐. 그게 이제 그 퀘션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학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1, 3점, 가산점 주어가지고 뭐 업체하는 그것들 때가 크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업 입장이고. 그다음에 기업에 되게 보면은 그 지자체에서 입찰하고 할 때 보면은 가끔 그 수료증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면은 자기네들 그 제안 썼을 때 교육을 수료받고 실적에 대해서 저거 한 거지 그게 지자체에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 받은 거는. 근데 이제 보면은 경영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인정을 해줘요. 교육에.
경찰은 공공기관에서 교육받은 농업 관련 교육기관 교육 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경찰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생들한테 우리 이제 교수님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교육생들의 인센티브를 뭐냐고 교육받고 나면 회사 나름대로 학산전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하지만 개인적으로 거나 근데 이게 또 하나 보면은 이 교육이 개인이 돈을 내고 받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인데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좀 패션으로 좀 나가 있는 상태가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하게 되면은, 나 교육 간다고 하면 회사에 주의가 없다 보니까, 눈치 보고 출장을 안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고, 그래서 출석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부분 이제 또 시민 미만이다 보니까 뭐 바쁠 때 뭐는 뭐 5명이 1명 빠지고 하면 실습하려고 두고 빠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습의 참석률이 50% 미만, 50% 미만 맞습니다. 상치 한 판씩 줬든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저런 어떤 우리 제주사를 어떤 시적인 뭐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예산 줄 테니까 무조건 해. 뭐 이런 식인데. 출석하게 된 부분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또 공진원장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그 농정원상을 해줬고, 협회장상을 저희가 3개 줬는데, 올해 이제 그 농진원상을 3개를 주게 됐어요. 농진원상 3개를 주고, 협회장상에서, 작년에 저희가 그 장관상까지 하나 좀 달라고 그러는데, 장관상은 좀 부족했어요. 그걸 개인한테 주니까 기업에다 줍니다. 기업한테 줘야죠, 장관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직자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네. 기업한테 줘야 돼요.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한테 줘야 기업도 그 상을 받은 것 같고 어떤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일기에 들었거든요. 지난해 들었는데 그때 불만이면 그러니까 많이 내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10대를 8,000원으로 딱 한정하니까 지금 이제 용역 사업이니까 얼마 쓰는 상관없어요, 지금. 근데 그때는 과제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계산이 되겠지만 농정원에서 규정을 해서 10대를 8,000원 딱 주려니까 맨날 숨겨도 그 다음에 뭐 동백구 백pun치 이런 데부터 못 다녔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나갔던 기술인들 간의 어떤 친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도움 외에 또 말씀하신 분들은 어떤 가치적인 부분이잖아요. 프라이드라든가 뭐 아카데미, 교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질적인 부분과 사안 같은 부분, 어떤 가치적인 부분을 저희가 아울러서 지금 데이지털 교육의 품격을 올릴 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저는 해보고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거는 뭐 통합을 느끼고 그리고 고지호 회계사님께서 서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명함교환을 나눈 콘츠.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킹 데이를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모이기 전에 자신이 속한 회사 혹은 자신이 속한 나를 소개하는 어떤 명함 학집 같은 거를 간단하게 원페이지로 그 전시관에 좀 만들어서 그 기수들끼리의 명함집을 만들어서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또 부가적인 설명. 그냥 말 그대로고요. 처음에 그냥 명함 넣어달라면은 좀 뭐 뻘쭘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부터 이벤트로 하면 서로 간에 이제 이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지자체를 해서 공부를 해서 또 이제 꼭 굳이 뭐 그거 할 필요 없고 차라리 그 기술, A기술, E기술 전체 이렇게 기술별을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스마트팜을 관심 있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기자적처럼 어디를 좀 해서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교육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정하는 교육을 있고 그다음에 뭐 작년 같은 건데 MOU도 한 6번 맺었는데 교육생들끼리 이것들이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교육생들과 그다음에 우리 강사해 주신 강사분들하고 같이 이제 또 들어가는 장면 좀 말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래 저는 뭐 저 가면은 어디서 뭐 요청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뭐 전화해서 좀 물어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포스트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강사님들 이제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전화라도 뭐 영화를 좋아하고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상대방의 명함을 가장 많이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되면 명함을 몇 봤다 행복하기처럼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괜찮거든요. 뭐 기술 거 얼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